네,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면접 답변, 그리고 온라인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면접 답변에 대한 이야기부터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질문을 준비해봤어요. 면접이다 라고 하면요, 면접 인터뷰가 맞을까요? 아니면 면접 시험이 맞을까요? 여러분은 면접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면접 인터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똑같은 말인데 느낌이 좀 다르죠?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많은 분들이 면접을 시험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꼭 합격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면접을 보러 갔는데 여기서 이렇게 면접 보시는 분들, 면접관들이 주는 질문들이 나를 지금 떨어뜨리려고 질문을 하는 거야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면접은요, 시험이 아닙니다. 인터뷰입니다. 인터뷰는 뭐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어떤 거 좋아하세요? 라고 이제 우리 연예인들 인터뷰하잖아요. 대화를 나누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일단 서류가 통과해서 면접을 봤다 라고 한다면은 이 기업에서는요, 떨어뜨릴 사람들을 면접 보지 않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같이 일하고 싶기 때문에 면접을 봐요. 시험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내 앞에 계시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주는 거지 떨어뜨리려고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격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는 면접 인터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합격하기 위해서 질문을 받고 나랑 같이 일하고 싶어서 나에게 면접의 기회를 줬다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떠세요? 면접이 좀 편안하게 느껴지시죠? 네, 조금 자신감이 생기시죠? 네, 그래서 면접을 볼 때 시험처럼 긴장하거나 떨거나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면접은 인터뷰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몸짓으로 하는 말도 있고요, 글씨로 하는 말도 있고, 또 소리로 들리는 표현으로 하는 언어적인 말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표현이고 모두 다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어떤 분들은 말은 정말 잘하는데요. 얼굴이 정말 두려워하고 걱정되고 긴장되고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얼굴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얼굴은 정말 편안하고 자신 있어 보이는데 말을 너무 또 단답형으로 하고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결론은요, 이 두 가지, 눈으로 보여지는 말하기, 또 귀로 들리는 말하기, 모두 다 균형을 이뤄서 잘 하시는 것이 좋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파워 포즈라는 걸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면접 보실 때 긴장되고 떨리시죠? 이때 긴장감을 없애는 동작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는 다 아는 답변이고 말 잘할 수 있는데 시험장이어서 너무 긴장되고 떨려서 할 말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면접 시작하기 전, 한 10분 전이나 15분 전에 파워, 힘이잖아, 힘이 느껴지는 포즈, 동작을 해보시면 면접을 잘 본대요. 이거 제가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실제로 신문 기사에도 나왔고요. 많은 박사들이 했던 심리 실험들, 연구 결과에서도 정말 힘 있는 동작을 했더니 면접을 잘 보더라는 거예요. 이 힘 있는 동작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도 혹시 자신감이 없으면 어떤 동작 하시나요? 어깨를 좁게 이렇게 움츠리죠. 그리고 땅을 이렇게 봅니다. 네. 자신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깨를 펴죠. 그리고 이렇게 턱을 좀 이렇게 들단 말이에요. 약간 이제 거만해 보이게. 그래서 면접 보시기 전에 어깨를 일단 펴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약간 이제 턱끝을 들어서 난 정말 너무 자신 있어.
이런 포즈를 취하시면 되고요. 저처럼 이 손을 이렇게 허리에다가 이렇게 대고서 이런 포즈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자신 있다라는 포즈를 충분히 취해주시면요, 면접을 보러 딱 들어가셨을 때 떨리지 않다라고 하죠. 단 주의사항은 면접 보러 가셔서도 이러고 이렇게 허리춤에 손을 대거나 턱을 들거나 하시면 안 되겠죠. 네. 이건 좋지 않고요. 면접 보기 직전에만 자신감을 채워주기 위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감 있는 파워 포즈를 일단은 준비를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번에는 대화하는 방법, 면접에서 질문을 받으시잖아요. 이때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 목적이 있는 대화예요. 그냥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살아왔던 이야기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인터뷰라고 해서 너무너무 편안하게 이야기만 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이야기 안에서 목적이 있는 대화라고 했죠. 내가 전달할 것은 전달하고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이거는 괜찮은 답변입니다. 네. 답변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답변을 잘하기 위해서 뭐냐? 질문 요약이라는 게 있어요. 네. 면접 시험을 본다면, 인터뷰를 본다면 질문을 분명히 들었는데도 헷갈리기도 하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머릿속이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마음을 딱 집중하기 위해서 질문 요약 필요하기도 하고, 또 상대방이 질문했던 것들을 이렇게 반복해서 질문 요약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이분은 내가 한 말을 정말 집중해서 잘 듣고 있네 라고 나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 사는 곳이 어디예요? 어디 사시나요? 네. 저는 여의도에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질문 요약을 하면 제가 사는 곳은 여의도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질문 요약, 상대방이 했던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언급해 준다라는 것이 꼭이에요. 꼭. 다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네. 두 번째, 주장. 주장이라고 이제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요. 하고 싶은 이야기, 네, 내가 해야 될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질문 한번 예를 들어보면, 긍정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당신의 성격 중에 어떤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인가요? 라고 질문을 받았다 라고 한다면은, 정말 말 못하시는 분은요, 제 성격은 좋습니다 라고 해요. 이 얘기 듣고 우리 알 수 있나요? 인터뷰 답변 이렇게 하면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지 않죠. 네, 그래서 이때는 질문 요약이라고 했죠. 제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는 제 성격은요 라고 한번 얘기해주면 되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이야기 하셔도 돼요. 네, 제 성격은 뭐라고 할까요? 제 성격은 사교성이 있는 사교적인 성격입니다 라고 주장하고 싶어요. 네, 괜찮아. 여기다 이렇게 나는 사교적인 성격이다. 네, 그 성격이 좋다. 그런데 이거 여기까지만 하고 얘기하고 마시면은요, 이건 본인 생각이지. 네, 본인 생각이지. 네. 이 이야기가 사실이다라는 거를 상대방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나는 사교적인 성격이고 친구들이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근거라고 했는데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했던 그런 사건을 하나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사건. 네, 일. 한번 앞서서 이제 얘기했던 거랑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저는 사교적인 성격입니다. 아니요, 제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성격은 사교적인 성격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참 좋아합니다. 사건. 제가 의류 판매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일 잘한다 라는 칭찬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 성격은 사교적인 성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얘기의 흐름은 다 모든 이야기들이 이런 식으로 가요. 네, 질문 요약,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이야기에 같이 연결이 되는 사건을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럼 사건, 정말 많이 다양한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조금 다른 질문 한번 볼까요? 네. 이번에는 성격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건데 이번에는 답변을 좀 다르게 볼 거예요.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좋은 성격을 갖고 있다. 내 성격 중에서 저는 시간 약속을 잘 지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말 못하시는 분은 저는 약속을 잘 지킵니다. 이렇게만 하겠죠. 짧게. 이렇게 하시면은 정말 그쵸, 이야기가 이게 사실이야? 이게 본인 생각 아니야? 라는 생각들이 든단 말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질문 요약이죠. 네. 제 성격의 긍정적인 부분은 주장, 시간 약속을 잘 지킵니다. 시간 약속을 잘 지켰던 사건이 뭐가 있을까? 저는 복지관에서 2년 동안 바리스타 자격증과 쿠키를 굽는 그런 제빵 제과를 배우면서 지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성격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누가 들어도 사실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모든 경험들은 다 의미 있고 소중한 그런 특별한 경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잘 보시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 사건들을 하나 이렇게 꺼내서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의 그런 성격을 이야기하거나 뭐 장점을 이야기할 때는 이 4가지 사건들 이렇게 순서대로 이야기한다. 질문 요약, 주장, 사건, 사건. 네, 마지막 결론. 이런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이제 난해한 질문이라고 했는데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거 답변을 어떻게 하지? 이 질문 너무 어려워.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질문 한 2개 정도 준비해봤는데 주말, 토요일에 이번 주 토요일에 좀 출근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분은 저는 일만 시켜주세요. 저는 무조건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다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질문이, 그런 대답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자기의 주장이 너무 또 없는 것 같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주말에 출근해야 되는데 나는 주말엔 좀 힘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또는 또 이번 주 금요일에 뭐 회식이 있는데 하필 또 그날이 또 어머니 생신이라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머니 생신 갈 거예요. 우리 또 회사 회식에 올 거예요. 고르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죠. 이것도 중요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죠. 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주말에 일요일에 출근해야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출근하실 건가요? 라고 질문했을 때 정말 말 못하시는 분은 안 돼요. 저는 교회 가야 돼요.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이야기하시는, 잘라버리는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고요. 조금 더 이제 부드럽게 말 잘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면 질문 요약 있죠. 네. 주말에 일요일에 출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장.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되죠. 저는 일요일에는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출근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유가 나왔죠. 교회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 일요일은 안 되지만 다른 날은 출근할 수 있다라고 해주시면 더 괜찮으시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좀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을 요약한 건 똑같고요. 내 주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똑같아요. 대신에 왜 안 되는지, 왜 거절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안 돼요 라고 한다면 이거는 좀 상대방이 이렇게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근데 금요일에 우리 회식해야 되는데 어머니 생신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네. 금요일 회식인데 엄마 생신이라면
내 생각 말하면 되죠. 어디를 가시든지 뭐 본인 생각 말씀하시면 돼요. 저는 뭐 어머니 생신에 가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올해 칠순이 되시는 의미 있는 생일이어서 거기는 꼭 가야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결론 어머니 생신 다녀와서 생신 같이 이제 점심 식사하고 와서 뭐 일을 하겠습니다. 뭐 등등의 뭐 이야기 있을 수도 있겠고 뭐든지 아니면은 뭐 어머니 생신이 아닌 날이면 제가 회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등등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할 거예요, 저렇게 할 거예요 라고 질문이 오면 어떤 게 정답이지? 나 뭐 골라야 되지? 이런 거 정답 찾으려고 하실 필요 없으세요. 네. 본인 생각 이야기하시면 돼요. 대신에 왜냐하면 이라는 이유를 기억하고 이야기해 주세요. 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말을 좋아해요. 예, 그래서 하고 싶은 말 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좀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못하는 거를 딱 면접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그런 거 고민되겠죠. 왜 나 못하는 거를 이렇게 질문하시지? 내가 마음에 안 드나?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정답이지?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정답일 수 있습니다. 대신에 너무 짧게 이야기하거나 하지만 않으시면 돼요. 네. 이거 지금 지원하는 분야에 업무 경력이 없어요. 부족하시네요. 그러면 이거 일하는데 힘들지 않겠어요? 저희 요양원에서 일해보신 적 없네. 이거 어르신들이랑 일해야 되는데 이거 힘들지 않겠어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네. 그랬을 때 아니에요. 저는 뭐든지 잘할 수 있어요.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켜만 주세요. 라는 대답을 듣지 않아요. 네. 왜냐면은 일단 상대방의 말에 아니요 라는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가 또 먼저 들어갔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인정할 거는 그냥 인정해 주시면 돼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는 요양원에서 일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쵸? 예,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그죠? 네, 요양원에서 일을 해보진 않았지만 내가 잘하는 거 있었죠. 아까 전에 우리 아르바이트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양원에서 일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2년 동안 의류 판매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때 어른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그때 아버님, 어머님들이 저에게 일 잘한다고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저를 참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또 이제 내가 장점과 함께 할 수 있죠. 그래서 나만의 해결 방법 이거는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더 좋죠. 나만의 해결 방법 요양원에서 일을 한 적은 없었지만 어르신들이랑 말을 잘하기 때문에 제가 빨리 일을 배울 수 있겠다 라면서 나만의 해결 방법과 결론을 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할 건 뭐냐, 이거 힘들지 않겠어요? 이거 못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 아니에요, 저 뭐든 시켜주세요 라는 대답은 안 된다라는 거죠. 네. 네, 맞아요. 그건 그렇습니다. 라고 이제 인정할 건 인정하고 내가 그건 못하는데요. 저 이건 잘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죠. 집이 되게 머네요. 저희 8시 반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다닐 수 있겠어요?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저는 무조건 다 다닐 수 있어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멀긴 멀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맞아요. 집이 조금 거리가 있어요. 멀긴 멉니다. 네, 그죠? 그런데 저는 복지관에 2년 동안 다니면서 지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사건 있었죠? 네. 그래서 나만의 해결 방법. 해결 방법이 뭘까요? 복지관에서 2년 동안 지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나만의 해결 방법이 저는 알람 소리를 듣고 잘 일어나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집은 멀지만 저는 잘 다닐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정리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과 이렇게 면접 답변을 하는 이야기들을 쭉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아마 느낌이 오실 거예요. 내가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구나라고 이제 생각해뒀던 사건을 꼭 그 사례에만, 그러니까 이 질문에만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질문에 다 쓸 수 있어요. 그 사건을 가지고 자기소개하면서 쓰실 수도 있고요. 면접 답변을 하면서 이렇게 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실 거는 자기 분석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나의 장점을 잘 소개할 수 있는 나만의 사건들을 너무 많을 필요가 없어요. 3개에서 한 5개 정도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찾아서 기억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떠한 질문이 와도요 대답하실 수 있을 때 충분히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네. 대신 그 사건 안에서 왜, 어떻게 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단적으로 언급한 질문도 어렵지 않게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면접에 답변하는 방법 제가 크게 3가지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3개를 다 기억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맨 첫 번째 소개해드렸던 질문 요약 질문 여기서부터 한번 꼭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비대면 면접에 대한 이야기 조금 정리를 해볼 건데요. 비대면, 만나지 않고 면접을 보는 거예요. 혹시 경험해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요즘 많은 분들이 그 경험을 해보시더라고요. 이제 면접을 보긴 하는데 직접 회사를 찾아가서 면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을 활용을 해서 면접을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몇 가지 기억하실 거는요. 첫 번째, 면접관들은, 면접을 보는 분들은요, 그 실제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좀 윗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비대면에 이분들이 전문가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면접 보다가 뭐가 문제가 생겨서 저기요 선생님 저 이거 끊겼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한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알려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내가 해결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모두 전문가라서 내가 여기서 생겼던 문제들을 우리 뭐 복지관이나 뭐 다른 이제 교육들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도움을 주셨던 분들처럼 이렇게 도움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비대면 면접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 장비를 어떻게 사용을 하지? 인터넷이 끊겼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 방법이 없어요. 네. 인터넷이 끊기지 않는 상황을 미리 준비를 해 두셔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 이거를 직접 만나지 않고요. 이 화면을 통해서 봤어요. 그러면은 직접 만났을 때는 우리 사람의 어디를 보나요? 보통 얼굴 보고 눈을 보고 이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비대면에서는요. 눈, 얼굴보다 더 먼저 들어오는 게 있어요. 배경이야. 배경. 뒤에 배경에 뭐가 있는지가 먼저 보인대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은 본인 집에서 면접을 보셨는데요. 뒤에 막 옷도 안 개갖고 막 이렇게 넣어진 게 있고 좀 약간 지저분하게 정돈이 안 된 이 방이 그대로 보여졌어요. 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봤을까요? 첫인상인데 이분 좀 정리정돈을 안 하시네? 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네. 그래서 비대면에서 첫인상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많은 그 CEO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뭐냐면 뒤에 배경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뒤에 배경을 가장 많이 쓰는 건 뭐냐면 그냥 흰색 벽이에요. 흰색 벽. 주의사항. 흰색 벽에 흰색 옷을 입고 이렇게 가시면은 이게 좀 얼굴이 잘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깔끔한 벽을 두시거나 아니면은 뭐 어쩔 수 없다라고 한다면 좀 뒤에를 정리해서 두시는 이제 배경을 두시는 게 좋고요. 이것도 어렵다라고 하면은 요즘 가상 배경도 많이 쓰거든요. 예, 근데 가상 배경을 권해드리진 않아요. 저는
왜냐면 가상으로 배경을 쓰게 되면은 얼굴 일부분이 약간 이제 이렇게 뭐랄까 울퉁불퉁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벽면이 깨끗한 곳에서 면접을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첫인상 배경이다. 네. 두 번째, 비대면에서 나를 무엇으로 판단을 할까, 판단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일까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말을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가지고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목소리적인 부분들도 많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나를 판단할 수 있는 요건들, 얼굴도 잘 보여야 되겠고 목소리도 잘 들려야 되겠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선생님들께서 다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비대면 면접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미리 이 카메라 화면에 내 얼굴이 어디까지 나오는지 좀 보셔야 돼요. 면접을 봤는데 얼굴이 코에서 딱 잘리시는 분도 있어요. 얼굴 전체가 보이지 않는 경우. 네, 카메라 위치가 너무 높아서 계속 눈을 치켜뜨고 있는 경우. 이런 거는 나의 모습을 정말 제대로 잘 보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실제로 만나서 보는 면접은 말씀을 잘 하시는데요. 이 카메라가 익숙하지 않아서 계속 막 이렇게 떨려가지고 말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비대면 면접 보신다라고 한다면 미리 카메라를 한번 켜두고 연습을 해두시면 훨씬 편하십니다. 네, 연습은 하면 할수록 편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나를 판단할 수 있는 요소, 얼굴이 보여질 수 있도록 전체가 보여지는가라는 거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 목소리도 잘 들릴 수 있도록 이따 이제 장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이 장비빨 뭐냐면은 마이크가 있으면 더 좋아요. 근데 면접 보려고 마이크를 또 살 필요는 없으세요. 네, 어떤 마이크가 있으면 좋냐면 우리 휴대폰 할 때 이렇게 귀에 꽂는 이어폰 마이크가 있잖아요. 네, 그거 하나만 있으시면 충분하세요. 네. 일단 비대면으로 이렇게 면접을 보시거나 회의를 하실 때 마이크를 쓰지 않으면 소리가 막 퍼져요. 그래서 목소리가 굉장히 조그맣게 들려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면접을 봤는데 상대방이 나를 이제 자신감 없는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장비빨 다른 것보다는요 꼭 준비하실 필요가 있는 거는 휴대폰에 그 마이크가 있는 이어폰 하나면은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너무 어두우면 뭐 스탠드 하나 켜주시는 것도 괜찮죠.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 여기 있어요. 인터넷 환경이 불안해서 꺼졌다. 네, 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회사의 잘못이라고 볼 수 없어요. 준비 못한 내 잘못으로 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정말 확실하게 잘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제일 안타까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제 면접 본다고 인터넷이 안 된다고 뭐 스터디 카페 같은 데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스터디 카페가 너무 시끄러워요. 네, 마이크도 안 가져갔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시끄러워서 주고받는 내용이 전달이 안 됐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런 거 좋지 않고요. 또 스터디 카페에 갔는데 그 인터넷을 공용으로 쓰게 되잖아요. 갑자기 또 인터넷이 불안해서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결국 이거 잘못은 또 나거든요. 네, 그래서 인터넷 환경은 괜찮나. 그러니까 면접 보는 그 장소에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면접, 비대면 면접에서의 팁은 이 정도 한번 드려보고 또 몇 가지 더 드려보면은 그 비대면이기 때문에 작은 소리에 굉장히 예민해요. 굉장히. 네. 그래서 면접 보시면서 긴장해서 볼펜 딸깍거리는 소리가 또 굉장히 크게 들리는 경우들도 있고 또 뭐 주변에서 웅성웅성웅성하는 이야기들의 소리도 굉장히 큰 소음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비대면이다라고 한다면 소음 관리까지도 조금 더 준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비대면 면접 보실 때에 주의하셔야 될 팁까지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네, 저와 함께 면접 답변에 대한 이야기, 비대면 면접 팁까지 해서 좀 빠르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제가 전달해드린 이 내용들 우리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자리에서 면접을 보신다 하더라도 좀 자신감이 생기실 거다라고 기대가 됩니다. 네. 저와 함께하는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또 이 시간 동안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